신강그룹 본사 옥상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은 강설아의 고든 등을 매섭게 후려쳤습니다. 그녀는 29의 나이에 이미 한국에서 손꼽히는 법률사무소 JK 파트너스의 에이스 변호사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은 승소 판결문이 아닌 결혼 계약서였습니다. 강설아는 까만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서류를 단단히 붙잡았지만 그 긴장감은 손가락 마디마디를 타고 심장까지 옥죄어 왔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신강그룹의 그림자 실세인 박희철 이사가 냉소적인 미소를 머금고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설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 음험하고 거만했습니다. 박희철은 두꺼운 시가를 입에 물고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설아의 주저하는 표정을 조롱하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 계약이 강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녀가 왜 이 비극적인 거래를 받아들여야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나? 박민재는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네는 신강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나? 간단한 생존 논리 아닌가? 박희철의 나지막한 목소리에는 위협과 회유가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강설아의 의지가 아닌 일종의 협박이자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이었습니다. 강설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신강그룹의 젊은 회장인 박민재는 3년 전 의문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후 모든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는 무능하고 병약한 존재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룹 경영은 사실상 박희철과 그를 따르는 이사들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설아는 이 모든 상황을 뉴스 보도와 내부 정보를 통해 이미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박민재라는 허울뿐인 방패를 지키는 법적 방패막이었습니다. 박 이사님, 저는 이 결혼이 제 의지와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강설아는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단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면 저는 이 거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박민재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이자 아내로서 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그 어떤 허점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희철은 그녀의 단호함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다시 비웃었습니다. 제법이군. 하지만 강 변호사,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아. 특히 신강 내부에서는 말이지. 자네는 곧 이 거대한 성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고 위험한 곳인지 알게 될 거야. 그때도 지금처럼 당당할 수 있을지 기대되네. 그는 계약서를 설아 쪽으로 밀어넣으며 시니컬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설아는 이 결혼이 단순한 계약이 아닌 덫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동생이 연루된 복잡한 사건의 배후에는 신강그룹과 연관된 강력한 인물들이 있었고 박희철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이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강설아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경력을 희생하여 가족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 대신 냉철한 계산과 깊은 복수심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스스로 먹잇감을 미끼로 던지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결혼식이 거행되었지만 그것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언론에는 박민재 회장의 건강 악화로 인한 조촐한 결혼식으로 포장되었으며 외부인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강설아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처럼 무표정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박민재를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얼굴의 절반 이상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척이나 공허해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흥미를 잃은 사람처럼 생기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강설아는 그 눈빛에서 묘한 연민과 함께 더 강한 의문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 남자가 그저 무력한 피해자에 불과한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어떤 거대한 속임수의 일부일까? 그녀는 변호사로서의 직감과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저택 전체를 둘러싼 분위기는 축복보다는 감금에 가까웠습니다. 신혼저택은 도시 외곽의 언덕 위에 고립된 듯 서 있었습니다. 웅장했지만 어둡고 폐쇄적인 구조는 마치 거대한 요새와 같았습니다. 강설아는 자신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은 침실이라기보다는 호화로운 감옥에 가까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남편인 박민재의 방으로 호출되었습니다. 보좌관 한 명이 휠체어를 밀며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녀는 저택의 곳곳에 설치된 첨단 보안 시스템과 감시 카메라를 은밀히 확인했습니다. 박민재의 방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있었고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였습니다. 방 안에는 미세한 소리도 흡수하는 듯한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보좌관이 물러나자 방 안에는 오직 설아와 민재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설아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계약의 내용을 상기하며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비즈니스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저는 강설아입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회장님의 아내이자 법률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설아는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희 계약 조건에 따라 저는 회장님의 건강 및 재산권을 수호하고 박희철 이사를 포함한 모든 내부 반대 세력으로부터 회장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이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박민재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설아는 더 깊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사고에 대한 공식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여러 부분이 논리적으로 불일치하고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 사고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방어 전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곧바로 문제의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질문에 박민재의 눈빛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잠시였지만 강설아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력한 환자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설아의 변호사로서의 직감은 이 결혼의 이면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정적이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단순히 회장님의 방패 역할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강설아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지만 그 결의는 더욱 확고했습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제게 진실을 숨기신다면 저는 회장님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박희철 이사는 회장님을 단순히 무력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회장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단순한 질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민재가 갑자기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병약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날카로운 턱선, 차가운 지성미가 느껴지는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은 생기가 넘치고 지독할 정도로 예리했습니다. 그는 강설아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설아의 세상은 정말로 산산이 조각나는 듯했습니다. 박민재는 전혀 마비된 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근육질의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었으며 침대에서 아주 매끄럽고 신속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는 설아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설아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스스로를 통제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압력에도 쉽게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로서의 훈련과 강인한 정신력은 그녀에게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놀랐습니까? 강 변호사 박민재는 나지막하고 매혹적인 그리고 지독하게 위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환자의 약함이나 무력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장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박민재입니다. 신강그룹의 회장. 그리고 이제 당신의 남편. 당신이 방금 말했듯이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의 눈빛은 설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강설아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논리가 빠르게 재구성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 박민재는 철저히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고와 마비는 전부 거대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방금 그 연극의 가장 깊은 곳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녀는 공포보다는 흥분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녀의 모든 정보와 계산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의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회장님은 저를 속였습니다. 신간그룹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을 속인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이용해 박희철 이사를 끌어내려고 하는군요. 저를 방패로 삼고 제 가족을 인질로 잡은 채 이 잔인한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그녀의 비난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본능은 그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재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설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변명 대신 단호한 결의와 차가운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 제가 당신을 속였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목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는 방 안의 문을 가리켰습니다. 박희철은 이 저택 모든 곳에 눈과 귀를 심어 놓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무력한 회장의 아내, 그리고 그를 걱정하는 유능한 변호사.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유일한 그림입니다. 그는 설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은 강인하고 따뜻했습니다. 당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세력의 배후에는 박희철이 있습니다. 그가 신강의 모든 것을 장악하는 순간 당신의 동생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저는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거대한 뱀을 잡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제 유일한 동맹이자 방패입니다. 그의 고백은 설아의 이성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강설아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로서의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분노는 잠시 접어두고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박민재는 잔인했지만 그의 목적은 박희철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박희철은 그녀의 가족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목표는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듣겠습니다. 설아는 마침내 동의의 표시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다시 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등한 파트너로서 그를 마주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하반신 마비 환자인 척하는 동안 신강의 공식적인 얼굴이자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박민재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박희철은 곧 나를 무능력자로 몰아내고 그룹 전체를 삼키려 할 것입니다. 당신은 변호사로서 그 모든 시도를 법적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당신은 내가 무력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게 박희철의 약점과 증거를 모아다 줘야 합니다. 증거 수집은 제 전문 분야입니다. 강설아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진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당신의 사고, 그리고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방법. 이 연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당신이 지금 통제하고 있는 신강의 실질적인 세력이 무엇인지 저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도구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설아는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박민재는 그녀의 요구를 들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통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좋습니다. 강설아 변호사. 이 밤이 끝나기 전에 당신의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연극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박희철이 얼마나 깊이 썩어 있는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입니다. 당신이 저의 아내인 박민재의 보호를 받는 동안 당신은 철저히 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생존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는 방 안의 비밀 벽장을 열고 첨단 통신 장비와 문서들이 가득 찬 공간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이 나의 지휘 본부입니다. 신강의 심장부에서 박희철의 목을 조를 작전실이죠. 그리고 강설아. 오늘은 우리의 신혼 첫날 밤입니다. 밖에서는 박희철의 눈과 귀가 우리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연기가 시작됩니다. 그의 말과 함께 강설아의 세상은 정말로 혼란스러운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강설아는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광경에 잠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비밀 벽장 안쪽은 마치 첩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최첨단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화면들은 저택의 모든 통로와 현관, 그리고 심지어 박희철 이사의 자택 외부까지 비추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무기력하게 죽어가던 박민재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거대한 거미줄의 정중앙에 앉아 모든 것을 통제하는 냉혹한 지배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던 현실이 얼마나 얄팍한 껍데기에 불과했는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박민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조작하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보입니까? 강 변호사. 저들이 어떻게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지. 그가 가리킨 화면에는 신혼 침실의 문밖 복도를 서성이는 경호원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박희철이 심어놓은 감시견들이었습니다. 민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설아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방은 유일하게 도청과 감시가 불가능한 구역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성역이죠. 설아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고 민재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지만 변호사로서의 본능은 빠르게 상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3년 전의 사고도 전부 조작된 겁니까? 당신은 처음부터 다치지 않았던 건가요?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민재는 잠시 침묵하며 책상에 기대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지며 깊은 고뇌와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셔츠에 소매를 걷어 올려 팔에 남은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니요. 사고는 진짜였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절벽 아래로 추락했을 때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은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저를 찾아온 의사들이 박희철에게 전화를 걸어
처리가 덜 되었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으니까요. 강설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미수였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눈을 뜨고 멀쩡히 일어났다면 그들은 병원에서 저를 죽였을 겁니다. 약물을 주입하든 호흡기를 떼어내든 방법은 많았겠죠. 민재는 끔찍한 기억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신 마비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식물인간에 가까운 상태로 위장하여 그들의 경계심을 풀고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3년 동안 저는 어둠 속에서 힘을 키우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제 다리는 6개월간의 피난은 재활 끝에 완벽하게 회복되었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불구로 남아야 했습니다. 강설아는 그가 겪었을 고독과 공포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가두고 적들을 속여야 했던 시간들은 그를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갑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 대한 연민과 함께 일종의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끌어들인 거군요. 당신이 겉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 대신 손발이 되어줄 깨끗하고 유능한 대리인이 필요했던 거겠죠. 제 동생의 사건을 믿기로 말입니다. 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하지 않는 그의 태도가 오히려 설에게는 신뢰를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강설아 변호사, 당신은 JK 파트너스에서 가장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이자 그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독종으로 유명하더군요. 무엇보다 박희철에게 매수되지 않을 만큼 도덕적 자존심이 강하고요. 그는 설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억울하게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그 배후에 신강 물류를 이용하는 박희철의 하부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당신 동생의 누명을 벗길 수 있습니다. 그 제안은 강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동생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을 무너뜨릴 열쇠가 바로 눈앞에 있는 남자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설아는 결연한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모든 정보는 공유되어야 하며 제 법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제 가족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당신은 세상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약속합니다. 박민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공식적인 대리인이자 신강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정원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 뒤에서 그림자가 되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것입니다. 박희철과 그의 일당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신강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을 때까지 우리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강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맹세보다 더 뜨겁고 위험한 공범자들의 결이었습니다. 그때 모니터 화면 중 하나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복도에 있던 경호원 중 하나가 문에 귀를 대고 안을 염탐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박민재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쇼타임이군요, 부인. 그는 재빨리 상황실에 불을 끄고 비밀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다시 평범하고 고급스러운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재는 침대로 돌아가 휠체어 대신 침대 헤드에 기대앉으며 설아에게 손짓했습니다. 불을 끄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의심을 피하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신혼부부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의 말에 설아는 잠시 주저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침실 조명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습니다. 문 밖의 인기척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민재는 갑자기 설아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설아는 짧은 비명을 삼키며 그의 가슴팍에 안겼습니다. 가만히 있으나 있어져요. 저들은 소리라도 듣고 싶으리 할 테니까. 민재가 설아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자 설아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연기였지만 그의 단단한 근육과 남성적인 향기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민재는 의도적으로 침대를 흔들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설아를 보호하듯 감싸 안은 채 문 쪽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마치 어둠 속의 짐승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문 밖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민재는 설아를 놓아주었습니다. 갔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하게 말했지만 설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침대에서 내려와 소파로 향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겠습니다. 회장님은 편히 주무세요. 그녀는 짐짓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강설아는 잠에서 깨어 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민재는 이미 깨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젯밤의 강인한 전사가 아닌 다시 병약하고 힘없는 환자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담요가 그의 다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 완벽한 변신의 설아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녀 역시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심정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는 숨막히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긴 식탁의 상석에는 박민재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강설아가, 그리고 맞은편에는 아침 일찍부터 방문한 박희철 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희철은 탐색하는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젯밤은 편안하셨는지 모르겠군요. 조카님 건강이 염려되어 잠을 설쳤습니다. 그의 말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민재가 제대로 대답조차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설아가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덕분에 잘 잤습니다. 이사님, 남편께서도 저 덕분에 오랜만에 숙면을 취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민재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민재는 그 손길에 흠칫하는 듯한 연기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아는 미소를 잃지 않고 박희철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회장님의 건강과 일정은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사소한 일로 저택까지 왕림하시는 수고는 덜어드리죠. 박희철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설아의 기세에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저 돈이나 바라고 온 여자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당돌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강 변호사, 아니 조카 며느리, 신강의 일은 그리 만만하지 않아. 자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란 말일세. 박희철은 경고하듯 난내겨라 으르렁거렸습니다. 식당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시중을 들던 고용인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만만하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부로 제가 박민재 회장님의 법정 후견인으로서 그룹 내 모든 이사회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임장입니다. 법적 공증까지 마쳤으니 확인해 보시죠. 그것은 어젯밤 민재가 준비해준 첫 번째 무기였습니다. 박희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게 변했습니다. 박희철은 거칠게 서류를 낚아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완벽한 법적 논리로 무장된 서류는 그가 반박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이야.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놈이 이런 위임을 했다고 이건 무효야. 박희철이 소리쳤지만 설아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제 남편은 의학적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단지 몸이 불편할 뿐이죠. 그리고 그 의사를 확인한 건 바로 저. 변호사 강설아입니다. 제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시겠습니까? 휠체어에 앉은 박민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식탁 아래 가려진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희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된 이 여자가 박희철의 면전에 날린 첫 번째 펀치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고 통쾌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웃음을 삼키며 더욱더 어깨를 움츠려 약한 척 연기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강설아라는 명검을 든 박민재의 방역이 막을 올린 것입니다. 박희철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고 보자고. 이따위 종이 쪼가리로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사회에서 보자. 그때는 자네의 그 잘난 입도 다물게 될 테니. 그는 거칠게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긴장이 풀린 설아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민재의 손등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살짝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잘했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작이 좋군요. 부인. 민재는 주위의 고용인들이 모두 물러가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박희철은 이제 당신을 주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해 올 겁니다. 준비됐습니까? 설아는 찻잔을 들어 입을 축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한번 문 사건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오늘 예정된 이사회가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전장입니다. 강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을 미는 아내이자 의뢰인을 보호하는 변호사로서 그를 이사회장으로 데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대한 신강그룹의 본사,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비장했습니다. 그들이 탄 차가 저택을 빠져나가자 멀리서 그들을 감시하던 망원 렌즈가 반짝였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승리뿐이었습니다. 신강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강설아는 자신과 박민재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그 시선들에는 호기심, 경멸, 그리고 은밀한 조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박민재는 마치 움직이는 조각상처럼 고요했고 그의 옆을 걷는 강설아는 방금 취임한 여왕처럼 당당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과 차가운 표정은 그녀가 단순히 재산을 노리고 온 젊은 아내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정면에서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무시한 채 오직 이사회장으로 향하는 길에만 집중했습니다. 박희철 이사를 필두로 한 반대 세력은 이미 이사회 회의실에서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들의 굳건한 권력이 곧 새로운 방패막이 된 강설아라는 변수를 짓밟을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이 엿보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박민재가 들어서자 잠시 소란이 일었지만 이내 싸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강설아는 민재의 휠체어를 상석에 배치한 후 자신은 그의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동맹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첫 번째 무대를 신중하게 통제했습니다. 모두들 모이셨군요. 그럼 신강그룹 임시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희철이 단호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설아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오직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안건은 박민재 회장의 건강 악화로 인한 그룹 경영 공백 장기화에 따른 회장 직무 대행 선임건입니다. 현 회장의 상태를 고려할 때 그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는 민재를 무능력자로 단정짓는 노골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희철의 지지자 중 한 명인 김 이사가 곧바로 나섰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된 서류를 읽으며 민재의 정신적, 육체적 무능함을 강조했습니다. 현 회장은 그룹의 중대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추진 중인 H 프로젝트와 같은 거대 프로젝트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는 박희철 이사님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여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그룹의 안정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그 속에는 권력을 향한 탐욕이 번들거렸습니다. 강설아는 그들의 발표를 침착하게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논리적 허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민재의 건강 상태를 문제 삼는다면 그녀는 법적 완벽함으로 그들의 논리를 부숴야 했습니다. 그녀는 박희철이 승리에 도취하여 다음 말을 꺼내기도 전에 매섭게 방역했습니다. 잠시만요. 김 이사님, 귀하의 주장은 전적으로 추측과 개인적인 견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 박민재 회장은 병원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진단서를 통해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능력이 온전함을 확인받았습니다. 설아는 미리 준비한 진단서 사본을 이사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 진단서는 민재가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방어막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신체적인 불편함은 있지만 이는 경영 능력과 무관합니다. 더욱이 저는 회장님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오늘 이사회의 모든 안건에 대해 회장님의 명시적인 의사를 대변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녀는 어깨에 힘을 주고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직무대행 선임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사회의 독단적인 결정을 무효화할 것입니다. 박희철은 분노로 이마의 힘줄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강설아의 예상치 못한 철저한 준비에 당황했습니다. 강 변호사 자네가 대체 뭔데 이사회에 끼어들어 그룹의 중대사를 방해하는가? 이사회는 자네의 개인 법률 사무소가 아니야. 그는 목소리를 높여 설아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그의 거만함은 자신의 권력이 아직 견고하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이사회의 다수표가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민재 회장의 아내이자 법률 대리인입니다. 강설아는 차분했지만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장님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정당하게 참석했습니다. 귀하가 저의 자격을 문제 삼으신다면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신강그룹 이사회의 부당한 권력 남용과 회장님의 직위를 불법적으로 찬탈하려는 시도를 세상에 폭로할 것입니다. 그녀의 위협은 박희철의 약점, 바로 대외적인 명성에 정확히 타격을 입혔습니다. 박희철은 잠시 숨을 고르며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강설아를 법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시간을 지체시키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대신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인 H 프로젝트의 지연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H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보게. 이 프로젝트는 그룹의 명운을 건 일인데 휠체어에 앉아있는 회장이 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민재를 직접 겨냥하며 조롱했습니다. 이때 박민재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낮고 힘겨운 듯 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강설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말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H 프로젝트, 보안결함. 민재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마치 억지로 말을 끄집어내는 병약한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설아는 어젯밤 민재에게 들은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박희철이 이미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있다는 단서를 준 것입니다. 강설아는 민재의 말을 받아서 즉시 방역했습니다. 회장님의 말씀대로입니다.
H 프로젝트에 보안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사회에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긴급 감사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하청업체와의 계약 검토를 요구합니다. 그녀는 민재의 지시를 법적 요구사항으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핵심 보안 기술 관련 하청업체인 알파 테크놀로지와의 계약 과정에서 의문스러운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합니다. 알파 테크놀로지는 박희철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설아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 박희철은 얼굴빛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 은닉처가 이렇게 빨리 노출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의 지지자들 역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박희철이 예상보다 훨씬 깊은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강설아는 그들의 심리적 동요를 놓치지 않고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만약 이사회가 회장님의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직무대행 선임 안건을 강행한다면 저는 회장님의 명을 받아 금융감독원의 신강그룹 전체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강설아는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강그룹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은 독단적인 이사회를 운영한 박희철 이사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법적 칼날을 박희철의 목 바로 앞에 겨누었습니다. 박희철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민재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무기력하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박희철은 무기력한 조카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강설아, 이 당돌한 여자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사태를 수습해야 했습니다. 좋다, 강 변호사. 알겠습니다. 감사건은 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직무대행 선임건은 부결시킬 수 없습니다. 부결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으니까요. 강설아는 승리감에 도취하지 않고 침착하게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중대 결정은 제가 법률 대리인으로서 회장님의 의사를 대변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이사님은 회장님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룹의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박희철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박희철은 굴복했습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회의를 급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자 박희철은 복도에서 강설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증오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강설아,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하나 신강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한 전쟁터가 아니야. 자네가 건드린 것은 나의 권력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거대한 뿌리라는 것을 명심해. 저는 그 뿌리가 얼마나 썩었는지 밝혀낼 겁니다. 이사님. 강설아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게는 정의라는 무기가 있고 저는 그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깨끗한 전쟁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기꺼이 진흙탕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결연한 모습은 박희철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도 오만하게 이 젊은 변호사를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희철이 자리를 떠난 후 강설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휠체어에 앉아있는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고요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만족감과 감사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강 변호사, 당신은 나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의 칭찬은 설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싸움에서 자신이 단순히 희생양이 아니라 진정한 전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설아는 민재의 비밀 상황실에서 더욱더 깊은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이사회에서 자신이 언급했던 알파 테크놀로지 관련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알파 테크놀로지의 자금 흐름은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자금들은 신강그룹의 공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유출시키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는 박희철의 이름이 명확하게 연루되어 있습니다. 설아는 태블릿을 민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알파 테크놀로지는 작은 꼬리에 불과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희철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거대한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그림자를 코러스라고 부릅니다. 민재는 화면을 전환하여 또 다른 거대한 기업의 로고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제타 코퍼레이션, 제타 콜피의 로고였습니다. 설아는 경악했습니다. 신강그룹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적이었습니다. 제타 코퍼레이션이 왜 신강에 관심을 갖는 거죠?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설아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민재는 무거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3년 전 사고 직전에 저는 신강그룹의 핵심 기술인 차세대 에너지 기술인 노바 엔진을 제타 코퍼레이션에 넘기려는 박희철의 계획을 알아챘습니다. 제타 코퍼레이션은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박희철을 사주하여 저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강설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그룹 내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기업 스파이 행위와 살인 음모가 뒤섞인 거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더 불타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박희철과 제타 코퍼레이션의 불법 거래를 입증하고 노바 엔진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신강그룹의 국익을 수호하는 전선에 서게 된 셈입니다. 환영합니다. 강설아 부인. 당신은 이제 이 전쟁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박민재는 설아의 단호한 결의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밤은 끝없는 자료 분석과 전략 수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신혼 첫날 밤의 로맨스는 없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철저한 신뢰와 동지애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강설아는 박민재의 복잡하고 위험한 세계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고 이제 그녀의 모든 능력과 지성은 오직 승리를 위해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강설아와 박민재의 은밀한 협력 관계는 신강그룹 내에서 빠르게,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강설아는 박민재의 공식적인 대변인이자 보호자로 그룹 내부의 모든 정보 흐름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법적 논리와 거침없는 추진력은 박희철 이사 측의 모든 시도를 좌절시켰습니다. 그러나 박희철 역시 수십 년간 신강의 그림자 속에서 권력을 휘두른 인물이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강설에게 방역을 가했습니다. 박희철은 언론 매체를 동원하여 강설에 대한 흑색 선전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재산을 노리고 병든 회장을 조종한다. 그룹 경영의 문외한인 아내가 신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박희철은 강설아의 법률 사무소 시절 처리했던 과거 사건들의 사소한 흠집까지 들춰내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습니다. 신강그룹의 주가는 불안정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여론은 강설에게 점점 더 불리하게 돌아섰습니다. 여론은 권력의 가장 쉬운 무기입니다. 특히 신강처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기업에서는 더욱 그렇죠. 민재는 비밀 상황실의 모니터를 통해 쏟아지는 부정적인 뉴스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설에게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도록 조언했습니다. 박희철은 당신이 이 모든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거나 실수를 저지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착함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강설아는 깊은 숨을 내쉬며 민재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배제하고 현재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여론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끌수록 박희철은 H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인 노바 엔진 기술을 제타 코퍼레이션에 더 깊이 넘길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연결고리를 끊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압박에 익숙했지만 이번 싸움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타 코퍼레이션과 박희철 사이에 불법 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핵심은 제타 코퍼레이션의 한국 지사장인 알렉스 반을 포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스 반은 제타의 아시아 지역 기술 유출을 전담하는 실세로 매우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인물이었습니다. 민재는 그의 과거 행적과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그가 곧 신강그룹의 노바 엔진 관련 기밀을 최종적으로 넘겨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것임을 예측했습니다. 알렉스 반은 항상 안전한 장소, 즉 외부의 감시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장소에서만 거래를 진행합니다. 그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접근할 수 있는 곳은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민재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제타 코퍼레이션 소유의 초호화 비밀 아지트를 가리켰습니다. 이곳은 방탄 유리와 최첨단 도청 방지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박희철은 분명히 그곳에서 알렉스 반에게 노바 엔진의 최종 데이터를 넘길 것입니다. 강설아는 민재의 분석을 듣고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그들이 데이터를 교환하는 현장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거래의 법적 무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알렉스 반을 만나려면 박희철의 접근 코드를 알아내거나 그보다 더한 기습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이성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침투 경로를 모색했습니다. 민재는 설아의 예리한 판단력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들의 통신망을 해킹하여 최종 거래 날짜와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민재는 모니터에 한 날짜를 띄웠습니다. D-Day는 사흘 뒤입니다. 문제는 침투입니다. 보안이 너무 철저해서 외부에서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내부 관계자의 협조만이 가능합니다. 민재는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의 장애는 현실적인 한계였습니다. 그는 물리적인 작전에 직접 나설 수 없었습니다. 강설아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법률 전문가이지 특수요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호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내부 관계자만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내부 관계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희철의 측근 중 한 명인 정 이사에게 접근할 겁니다. 그는 오랫동안 박희철의 비서실장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H프로젝트 지연 문제로 인해 그의 신임을 잃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강 변호사. 정 이사는 박희철에게 충성심이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이 박희철에게 알려지면 당신은 끝장입니다. 민재는 경고했습니다. 그는 설아의 안전을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저는 정 이사에게 그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박희철의 수하로 감옥에 갈 것인지 아니면 저희에게 협조하여 공범자들에게 복수하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하게 할 겁니다. 이튿날 강설아는 철저한 계획과 위장 아래 정 이사를 외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강설아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협박 대신 명확한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민재가 준비해준 정 이사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담은 USB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정 이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떨리는 손으로
USB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박희철을 신뢰했지만 강설아가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했고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박희철 이사는 이미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 증거들이 공개되는 순간 당신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갈 겁니다. 설아는 침착하게 그의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협조한다면 우리는 당신의 죄를 경감시키고 박희철 이사를 법적으로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당신이 박희철에게 제공할 최종 거래 장소의 출입 코드를 알아내는 것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 이사는 잠시의 망설임 끝에 결국 공포와 배신감에 굴복하고 설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거래 당일 강설아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신강그룹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방 안에는 민재가 제공한 초소형 통신 장비와 정 이사가 건네준 비밀 출입 코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휠체어에 앉은 채 저택에 남아 있었지만 그의 정신과 지시는 설아의 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통신은 암호화되어 있었고 그들의 협력은 완벽하게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설아는 외부 미팅을 핑계로 본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정 이사에게 받은 정보를 토대로 제타 코퍼레이션의 비밀 아지트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우아한 정장 대신 움직이기 편한 어두운 색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지트 근처에 도착하자 민재의 목소리가 귀갯말로 들려왔습니다. 강 변호사, 출입구에서 경계가 삼엄합니다. 정 이사가 제공한 코드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함정이라면 즉시 철수하십시오. 코드는 정확할 겁니다. 정 이사는 살고 싶어 했습니다. 설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숨어 들어가 정 이사에게 받은 비밀 코드를 출입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삑 소리와 함께 견고한 강철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설아는 재빨리 건물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내부는 예상대로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두터운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적진에 뛰어든 특수 요원처럼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재는 상황실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 세 번째 복도에서 2명의 무장 경비원이 순찰 중입니다. 왼쪽 구석의 환풍구를 이용해 4층 서버실로 진입하십시오. 그곳에 최종 거래 문서가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재의 지시는 오차 없이 정확했습니다. 설아는 그의 지시를 따라 어둠 속을 기어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목표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가 아닌 전사로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서버실에 도착한 설아는 민재의 추가 지시에 따라 능숙하게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예상대로 박희철과 알렉스 반이 서명할 예정인 노바 엔진 기술 이전 계약서 원본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십억 달러의 검은 돈이 오가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박희철의 서명이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설아는 재빨리 계약서를 고화질 카메라로 촬영하고 복사본을 민재가 제공한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비원들이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즉시 철수해야 합니다, 민재가 다급하게 경고했습니다. 설아는 USB를 숨기고 서버실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서버실 문 앞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 누구야? 움직이지 마. 경비원들은 총을 겨누며 설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강설아는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모든 운명과 민재의 계획이 위험에 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경비원들에게 순순히 항복하는 대신 남은 이성을 총동원하여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서버실 안쪽에 있는 비상통신 장치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오는 순간
강설아는 통신장치를 작동시키고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박희철 이사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신은 끝났어. 그녀의 외침은 제타 아지트 전체에 울려 퍼졌고 곧바로 박희철의 귀에도 전달될 것이었습니다. 강설아의 절규는 제타 코퍼레이션의 비밀 아지트와 박희철이 있는 신강그룹 본사 양쪽에 동시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설아는 이미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제압하는 순간에도 민재가 제공한 비상장치를 작동시켜 확보한 증거를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전송하는 마지막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포로가 되었지만 그녀의 손에 쥐어졌던 핵심 증거는 이미 안전하게 박민재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지트의 경비원들은 강설아를 제압하고 결박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외친 말을 듣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경비 책임자는 즉시 박희철에게 보고했습니다. 본사에서 이 소식을 들은 박희철은 분노와 공포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강설아가 예상보다 훨씬 깊숙이 자신의 영역에 침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알렉스 반에게 연락하여 최종 거래를 중단하고 모든 관련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이미 강설아의 손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박민재는 저택의 비밀 상황실에서 설아가 보낸 암호화된 데이터 패키지를 해독하며 만족감과 동시에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박희철은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는 중얼거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설아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무기력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에 극심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박희철은 곧바로 신혼저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민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이 모든 일을 꾸민 거냐? 이 불구의 짐승 같은 놈이 감히 나를 배신해.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박희철의 분노를 차갑게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설아가 무사히 증거를 전달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제타 아지트에 침입하여 증거를 훔쳤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이사님, 민재는 힘없는 환자의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의 영의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저 침대에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했는지 저 역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저를 보호하기 위한 과잉 충성 아니었을까요? 민재는 은밀하게 박희철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박희철은 민재의 연기에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는 민재의 휠체어를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닥쳐, 내 놈이 사주하지 않았다면 그 여자가 감히 내 비밀에 손을 댈 수 있었을 리가 없다. 당장 그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그 여자와 내 동생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박희철은 강설아와 그녀의 가족을 인질로 삼아 민재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공포에 질린 짐승의 마지막 발악과 같았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박희철의 위협에 순간적으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이사님께서 제 아내에게 무슨 짓이라도 하신다면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즉시 언론과 검찰에 넘길 것입니다. 이사님께서 잃을 것이 더 많을 겁니다. 민재는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섰습니다. 그는 설아가 안전하게 돌아와야만 자신의 모든 계획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희철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민재에게 끔찍한 진실을 속삭였습니다. 내 놈의 그 잘난 사고 말이다. 그것은 단순한 암살 시도가 아니었지. 나는 그때 네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에 브레이크를 끊었다. 내 놈은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내 놈의 어머니는 현장에서 즉사하셨지. 네가 3년 동안 누워있던 건 내 어미를 죽인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나.
박희철의 잔인한 고백은 민재의 내면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그 사고가 어머니를 포함한 자신을 노린 것임을 짐작은 했지만 박희철의 입으로 직접 그 진실을 들으니 온몸의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허함과 함께 피로 물든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연기하던 그의 두 손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희철은 민재의 고통을 보며 쾌감을 느꼈습니다. 내 어미를 죽인 손으로 나는 지금 내 아내를 잡고 있다. 이래도 네가 내게 대항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박희철은 비웃었습니다. 민재는 온몸의 힘을 모아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는 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얼굴 근육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휠체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복수는 완벽해야 했고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노를 사기며 다시 힘없는 환자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강설아는 제타 아지트의 어둡고 밀폐된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은 그녀를 묻고 위협했지만 설아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나를 불법 감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신강그룹 회장의 아내입니다. 내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당신들은 국제적인 범죄자가 될 겁니다. 당신들은 박희철의 몰락과 함께 사라질 아주 작은 꼬리일 뿐입니다. 그녀의 당당함과 논리적인 위협은 경비원들을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박희철의 몰락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희철의 명령을 받은 알렉스 반이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강 변호사, 당신이 우리에게 넘겨준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는 설아의 몸을 수색하여 그녀가 숨기고 있던 통신 장비를 발견하고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 반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강설아는 통신 장비 외에 다른 곳에 백업 복사본을 숨겨놓았고 그것은 이미 민재에게 전달된 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포획이 박희철을 방심하게 만들고 민재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알렉스 반, 거래는 무효가 되었고 당신들의 이름은 곧 국제적인 범죄 목록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알렉스 반은 그녀의 도발에 분노했지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강설아를 인질로 붙잡아 민재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이 훔친 모든 증거를 즉시 반환하지 않으면 당신의 아내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박 회장, 그는 강설아를 인질로 삼아 민재와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인질극으로 비화되었습니다. 민재는 설아와의 연락이 끊기자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박희철의 위협과 설아의 위험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극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작전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충실한 부하인 특수경호팀장 김 기사에게 연락하여 비밀리에 강설아의 위치를 추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박희철에게 전화를 걸어 최후의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이사님,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증거는 제 손에 있습니다. 민재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섰던 어젯밤의 목소리로 박희철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사님의 모든 비리, 그리고 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까지 알고 있습니다.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저는 이사님께 신강그룹을 떠나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안전 통로를 제공하겠습니다. 단, 제 아내와 제 동생을 무사히 돌려보내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박희철은 민재의 목소리가 달라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놈이 서 있다고, 내 놈이 다리를 쓸 수 있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비웃었습니다. 놀랐습니까, 이사님? 당신은 너무 오만했습니다. 내가 정말 무력한 불구일 것이라고 착각했죠. 이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을 겁니다. 민재는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목표는 더 이상 증거 확보가 아니라 박희철을 대중 앞에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박희철은 증거를 되찾고 싶었지만 민재가 멀쩡하다는 사실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민재가 자신보다 한 수 위였음을 마침내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민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마지막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민재에게 증거를 교환할 장소로 신강그룹 본사 50층 회장 집무실을 제시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자. 증거와 내 아내를 교환하자. 단, 너 혼자 와야 한다. 그리고 내 다리가 멀쩡하다는 사실을 세상에 발설하면 안 될 것이다. 좋습니다. 회장 집무실에서 뵙죠. 민재는 박희철의 함정을 눈치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전쟁을 자신의 심장부, 신강그룹 본사에서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단단한 다리로 방을 걸어 나가는 모습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신강그룹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최후의 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민재는 신강그룹 본사 1층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대결의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장애라는 연극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모습은 평소의 무기력한 환자와는 달랐습니다.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50층 회장 집무실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설아의 부재는 그를 극한의 분노로 몰아넣었지만 그 분노는 그의 이성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그의 오랜 신복이자 특수 경호팀장인 김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김 기사는 휠체어를 밀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민재의 명령을 전달하는 최후의 연락망이자 비상 상황 발생 시 민재를 보호할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민재는 복잡하게 얽힌 로비의 인파와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이미 언론에 알려진 대로 회장 집무실에서 중요한 재활 관련 회의가 있을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흘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50층에 멈추자 김 기사가 민재를 밀고 회장 집무실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복도는 쥐죽은 듯 조용했고 평소보다 경비 인력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박희철이 완벽하게 고립된 환경에서 최후의 결전을 치르려 한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민재는 휠체어를 멈추고 김 기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김 기사, 지금부터 자네는 이 복도 끝에서 대기해. 내가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박희철은 내가 완전히 혼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김 기사는 염려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민재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민재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가 복도 구석으로 물러서자 민재는 휠체어를 스스로 조종하여 집무실 문 앞에 멈췄습니다. 그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문을 열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그의 삶을 파괴하고 그룹을 찬탈하려 했던 숙적, 박희철이 서 있었습니다. 집무실 안에는 예상대로 박희철과 알렉스 반, 그리고 강설아가 결박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민재를 향해 강한 믿음과 격려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희철은 민재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와 조롱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민재의 다리가 멀쩡하다는 것이 단순한 허세였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조카. 박희철은 여유로운 척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그 잘난 아내를 살리고 싶다면 당장 그 증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헛된 저항은 이제 그만두는 게 어떤가. 휠체어에 앉은 내 놈이 나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그는 알렉스 반에게 설아의 목에 칼을 겨누도록 지시했습니다. 알렉스 반은 차가운 눈빛으로 설에게 다가섰습니다. 민재는 설에게 가해지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서 상체를 숙여 마치 힘든 듯 숨을 몰아쉬는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사님, 제가 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거래는 공정해야죠. 먼저 제 아내를 풀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희철은 비웃으며 민재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증거부터 내놓아라. 나는 내 놈의 말은 믿지 않아. 그렇다면 거래는 없습니다. 민재는 갑자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환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렬하고 냉철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배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박희철 이사,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지 못했죠. 박희철은 민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재는 자신의 허벅지에 숨겨놓았던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클릭 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회장 집무실의 커튼이 자동으로 걷히고 유리병 너머로 서울 시내의 정형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조명이 모두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조명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집무실 내부의 모든 공간이 갑자기 무대로 변했습니다. 놀랐습니까, 이사님? 민재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민첩하고 힘찼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시간 갇혀 있던 사자가 우리를 뛰쳐나오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박희철과 알렉스 반은 민재가 걷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민재는 그들이 예상했던 무력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3년간 준비해온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불구라고 믿었지만 저는 당신과 제타 코퍼레이션이 얼마나 깊이 썩었는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연기했습니다. 민재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장면은 신강그룹 이사들과 주요 주주 그리고 언론 매체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회장 집무실은 당신의 퇴장이 될 최후의 무대입니다. 민재의 말이 끝나자 벽면에 숨겨져 있던 대형 스크린들이 켜졌고 그곳에는 긴급하게 소집된 이사들의 모습과 함께 긴급 특별이사회 생중계라는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박희철은 배신감과 극심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는 민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증거를 되찾고 싶은 욕망과 민재를 제거해야 한다는 절박함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알렉스 반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설아를 방패로 삼고 도주하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나갈 것이다. 알렉스 반은 설아의 목에 칼을 겨누며 위협했습니다. 민재는 알렉스 반의 움직임을 예측했습니다. 그는 복부에 숨겨놓았던 초소형 전자 충격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저의 인질이 아닙니다. 그녀는 저의 동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무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민재는 재빠르게 움직여 알렉스 반에게 충격기를 발사했습니다. 알렉스 반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 순간 설아는 묶여있던 손을 풀고 민재가 미리 준비해 놓았던 또 다른 비밀 통신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설아는 알렉스 반이 쓰러지자
즉시 의자에서 일어나 민재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아지트에서 숨겨온 백업 데이터를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들을 교환했습니다. 안도, 신뢰, 그리고 전우애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함께 박희철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희철은 절규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나는 내 놈의 어미를 죽인 사람이다. 너도 죽어라.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집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장식용 칼을 집어들고 민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민재는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는 박희철의 칼을 피하고 그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박희철은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고 칼은 바닥에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은 권력을 탐했고 그 대가로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구로 만들려 했죠. 민재는 박희철의 손목을 잡고 스크린을 향해 끌고 갔습니다. 이제 세상이 당신의 추악한 민낯을 볼 것입니다. 이사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신강그룹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룹을 국제적인 스파이 조직에 팔아넘기려 했던 범죄자입니다. 민재는 모든 이사들이 보는 앞에서 박희철의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강설아는 즉시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있던 마이크를 잡고 박희철의 모든 비리 증거와 노바 엔진 기술 유출 계약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이것이 박희철 이사가 제타 코퍼레이션과 공모하여 신강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사님들은 이제 판단해야 합니다. 범죄자를 옹호할 것인지 아니면 신강의 명예를 지킬 것인지. 그녀의 목소리는 논리적이었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사회는 만장일치로 박희철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과 검찰 고발을 결의했습니다. 박희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이룬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김 기사가 특수 경호팀을 이끌고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알렉스 방과 절규하는 박희철을 체포했습니다. 민재는 복수가 아닌 공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한 정의, 그리고 신강그룹을 위한 정의를 마침내 되찾았습니다. 신강그룹 본사 50층. 회장 집무실에서 펼쳐진 드라마틱한 공개 대결은 그날 저녁 전국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박민재 회장의 기적적인 회복과 박희철 이사의 추악한 비리가 생중계되면서 신강그룹은 충격과 환희에 휩싸였습니다. 박희철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검찰에 넘겨졌고 알렉스 반을 포함한 제타 코퍼레이션의 공범자들 역시 국제 수배 명단에 올랐습니다. 민재의 3년간에 걸친 치밀한 복수극은 마침내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설아는 신혼저택의 아늑한 침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밤새 잠들지 못하고 긴장했던 몸은 깊은 안도감 속에서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전날의 격렬했던 사건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법정 싸움이 아닌 맨몸으로 적진에 뛰어들었던 경험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나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박민재의 전우이자 이 전쟁의 승리자였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박민재는 휠체어가 아닌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신강그룹의 모든 고용인들 앞에서 자신의 건강 회복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위장에서 벗어난 해방감과 함께 진정한 리더로서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설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젯밤의 전투가 아닌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설아 변호사, 아니, 강설아 부인, 당신 덕분에 신강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에게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전문성 없이는 우리는 박희철의 음모와 제타 코퍼레이션의 위협으로부터 그룹을 지켜낼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은 이제 신강그룹의 명예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공개적인 찬사는 설아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설아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려와 민재의 비밀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상황실은 이제 더 이상 비밀스러운 지휘본부가 아닌 투명하고 새로운 신강을 건설하기 위한 전략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재의 동생과 관련된 모든 사건 서류가 무사히 정리되었고 그의 누명 역시 벗겨졌다는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이 결혼을 감수해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계약은 끝났습니다, 회장님. 설아는 사무적인 말투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지만 그녀는 이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제 동생의 안전을 확보했고 박희철의 몰락을 도왔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삶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저는 회장님의 위임장을 반납하고 법정 후견인 직위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재는 설아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는 예상했던 결말이었지만 그의 심장은 불편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는 설아가 단순한 계약 파트너 이상의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공유한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의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온 동지였습니다. 강 변호사,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단지 계약 조건 때문에 한 것입니까? 민재는 그녀의 진심을 알고 싶었습니다. 설아는 잠시 민재의 눈빛을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박희철의 탐욕과 불의에 맞서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돕는 것은 제가 추구하는 정의였습니다. 계약 이상의 감정은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강인함과 냉철한 지성, 그리고 어둠 속에서 홀로 거대한 악에 맞섰던 그의 고독한 모습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설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신중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정직해야 할 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짓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떠나 당신의 삶을 찾으십시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강설아, 이 결혼은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전쟁을 함께 치르면서 저는 당신의 강인함과 올곧은 도덕성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아내로서 사랑합니다. 민재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설아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박민재 회장님, 당신은 저를 속였고 저를 극한의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살짝 쳤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당신의 용기와 진실을 보았습니다. 저는 계약이 끝났음에도 당신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정의를 사랑하지만 여자로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강렬하게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키스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전쟁의 종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맹세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강제로 맺어진 계약에서 시작되었지만 시련과 위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 거대한 복수극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에필로그. 몇 년 후 신강그룹은 박민재 회장과 강설아 상임법률고문의 공동 리더십 아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룹은 투명성과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노바 엔진 기술은 신강을 세계 최고의 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시켰습니다. 강설아는 더 이상 회장님의 방패가 아닌 그룹의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는 강철의 여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녀와 민재의 결혼은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닌 부패한 권력을 타파하고 정의를 실현한 영웅적인 동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종종 설에게 농담처럼 묻곤 했습니다. 내가 계속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면 당신은 나를 사랑했을까요? 설아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다리가 아닌 당신의 지성과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어나 걸어왔을 때 비로소 세상이 당신을 제대로 보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떤 껍데기에도 속지 않는 당신의 진실한 눈빛을 영원히 믿을 겁니다. 그들은 함께 창밖으로 빛나는 신강타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공예는 신강그룹의 새로운 역사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